6월 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보다 먼저 댓글창에 와서 저희 취재 편의점 기다리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노봉나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재 편의점 주말 내내 현장 취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시는 역시 엄지척 이렇게 해주셨고요. 취재 편의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단독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출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덥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더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주말 보내셨습니까?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제 지방선거 딱 이틀 남았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주말 내내 현장을 돌면서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떤지, 평소에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직접 의견을 여쭙고 다녔는데요. 역시 시민들의 생각은 고르고 그리고 또 아주 현명하시고 역시 탁견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한 표 주실지 마음 다 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 벌써 사전투표 했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의견 남겼습니다.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플라톤의 이런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그리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옥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저는 내란숙의 윤석열. 그리고 그 추웠던 겨울 생각하십니까? 2016년 무려 1710만의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겠지만 정말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 정치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정말 공감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취재 편의점도 지난 100일간 지방선거 현장을 모두 뛰었습니다. 지방선거 특집 방송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저희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유권자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표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시민들께서 비슷한 생각 갖고 계셨습니다.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네, 이제 그만 싸우세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울림이 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자.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중단 없이 밀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각별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신다. 진짜 수고하신다. 애 많이 쓰신다. 앞서 보셨겠지만 인천공항에서 만난 분들은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 돈으로 여행 갑니다. 아마 지금 그분들 저희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지에서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지금처럼 열심히 국정 운영을 해달라,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모아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준이 하는데 여전히 한 두 사람 정도가 인상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렀지만은 나는 특별히 이 부산시장 선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6.3 선거에 제가 마이크 잡은 것도 처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서울시장 했다는 거 알죠? 서울시장 하면서 느낀 것은 시장은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일하는 시장 뽑아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화면에 가로를 딱 치고 그 신문사에서 전혀 조용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좀만 더 가까이. 네. 제가 1년 반 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지쳐 있어도 아주 제가 힘이 다시 막 솟는 것 같습니다. 흔히 대구를 보수의 상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서문시장이야말로 보수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그 대구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항무치 낯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과 부산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일으킨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첫째는 해수부 해체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해수부 해체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포기한 선언이자 그리고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우뚝 서려고 하는 부산의 날개를 꺾은 역사적 폭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덕 신공항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시킨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부산 시민들께 희망 고문을 안긴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작태를 이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 시민들께 엎드려서 석고도 해줘도 시원찮은 마당에 부산 시민들께 표를 구걸하고 온다니까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겁니다. 부산 시민들은 표로 응징할 겁니다. 해양수산부 이전했습니까? SK해운 부산으로 이전했습니까? H9 해운 본사 부산으로 이전했습니까? 부산 해사전문법원이 2028년 3월 문을 엽니까? 동남투자공사가 2028년 상반기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산 시민들이 요구해왔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산 시민들이 꿈꿔왔던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총출동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그리고 부산 해운대시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돼지국밥도 먹었고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시장에도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선거 캠페인에 합류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대구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신다. 대구 경제를 살리려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구 경제가 요즘만 어렵습니까? 대구 경제가요. 33년째 GRDP 꼴찌라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대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네, 고인물,
늘 똑같은 정치인들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만든 결과 아닙니까?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잘했으면 대구 경제가 좋아졌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구나. 그야말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 될 중대 범죄자들이 마치 무슨 슈퍼스타라도 되는 것처럼 전국 투어를 하는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 유명하죠. 다스 자금 횡령 그리고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감옥에 콕 박혀 있어야 할 부정부패 중대 사범입니다. 사면이 없었다면 이명박은 2036년 아직 많이 남았죠. 2036년 앞으로 1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95세의 나이로 형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은 이명박을 풀어주었고 오늘날 이명박은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지원하는 선거 유세 활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보석 신청했고 내내 병원에 있기도 했는데요. 최근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아주 건강한 걸로 보입니다. 감옥에 다시 가도 괜찮을 정도의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해주지 않았다면 그 역시 87세가 되는 2039년 3월 30일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건강상의 이유로 감옥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풀어달라라고 주장을 해서 나왔는데요. 최근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매우 건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이 유력 정치인들의 건강 문제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건강이 차고 넘치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돼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그야말로 착잡한 심경입니다. 이명박 씨 부산 북갑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박민식 후보 측이 언론에 전했다고 합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선악 기준으로 투표를 합니까? 이를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얼마나 국익에 부합한 국익 우선 중심의 정치를 할 거냐, 그 역량이 얼마나 되는 사람이냐, 캐파가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마치 교회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박민식 후보가 선한 사람이고 그 밖에 다른 후보들은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전직 대통령이 발언하고 이것이 언론에 일파만파 전달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보수 유권자들 표심을 위해서 최근에 초박빙 양상으로 영남 지역의 판세가 뒤집어 엎어진 것은 결국 이명박 박근혜 등장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분들 또 세상에 점점점 이게 옳은 걸까요? 누군가를 반드시 심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투표장으로 나간다라는 30대 젊은 유권자들의 메시지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이게 바로 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저희 취재 편의점과 함께 하시는 수많은 국민들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끊임없이 과거로
군사 독재로 그리고 친일의 망령 속으로 끌고 가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 전면에 등장해서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이 모양새. 저는 결단코 민주 시민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계속 띄우고 있지만 과연 이 현상을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점수를 줄까요?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영남 지역의 시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영남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낯섦, 진보 정당들에 대해서는 낯섦, 뭔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거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괜찮을까? 어떤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뭐 그런 낯선 길에 대한 도전,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와 부산에서 또 경남에서 이 기류가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윤 어게인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앙정치 무대로 살아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시 그 암담한 정치 환경 속에서 또다시 정치 혐오가 부추겨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적한 것처럼 최악의 저질들로부터 지배당하게 되는 상황이 또 오는 것은 아닌가.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깊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내일의 안녕을 위해서 권리 행사를 꼭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저 사랑해요. 아들이 뭐합니다. 이번에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엄마 아빠 사랑해. 네, 방금 보신 영상은 다시 봐도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 가운데 한 토막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허위 글로 2차 가해를 가한 50대가 구속된 소식을 전하면서 인면수심도 유분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지사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 글을 무려 3,000건이나 올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다. 연출된 것이다.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한 사기극이다. 주변에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그 세월호 엄마들의, 세월호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막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굴 보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 흑색선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한다. 소시오패스라는 비판 받기 전에 이런 짓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